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헬리코박터균의 정확한 명칭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로 급성과 만성 위염, 위 십이지장 궤양, 위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균은 인간의 위 점막에 기생하는 gram 음성 나성균으로 1984년 마샬 박사와 위렌 박사가 처음으로 배양에 성공하여 헬리코박터균이 각종 상부 소화기 질환의 원인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토대로 2005년에 노벨 의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십이지장 궤양 환자의 90에서 95%, 그리고 위궤양 환자의 60에서 80%에서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며 헬리코박터균을 재균하면 소화성 궤양의 재발률이 현저히 감소됩니다. 또한 헬리코박터균은 위암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어 있는 상태로 1994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분명한 위암의 발암인자로 분류하였으며 여러 연구에서 위암 발생의 위험도를 약 3.8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은 질환들이 헬리코박터균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 십이지장 궤양, 위 말트 림프종, 위암,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기능성 소화불량, 그리고 원인 불명의 철분 결핍성 빈혈, 마지막으로 만성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해서 모든 감염된 환자에서 상기 질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 십이지장 궤양, 위의 말트 림프종의 경우는 재균 치료를 시행하면 치유될 수 있지만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 위암 등은 재균 치료 시 어느 정도 예방 및 진행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치료 효과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50%가량의 사람들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헬리코박터 감염률은 10대에서 12.5%, 20대의 경우 26.3%로 낮은 감염률을 보이지만 40대 이후의 경우 60% 이상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1998년도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수치이지만 아직도 40대 이상에게 있어서는 높은 감염률을 보입니다. 명확한 전파 경로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입이나 분변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사람의 자녀나 배우자에게서 월등히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특히 유아기 때 쉽게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물물이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식수를 마시는 경우에도 감염률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균은 위 안에 들어오면 위산의 강한 산성으로 인해 생존할 수 없지만 헬리코박터균은 다른 균과 다르게 요소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요소를 분해하여 암모니아로 만들기 때문에 자신의 주위를 중성에 가깝게 만들어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일부 보균자들에게는 소화불량, 급성 및 만성 위염, 속쓰림, 위궤양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무증상일 경우에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헬리코박터균은 위염, 위궤양, 위암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감염이 되었다면 주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치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은 내시경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시경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검사도 100%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검사의 결과의 판단 및 치료 등에 관해서는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요소 분해 효소 검사가 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 조직을 얻어 요소 분해 효소 여부를 알아보는 검사로 정확도가 높아 내시경 검사가 가능한 경우 감염 여부를 알아보는 1차 검사로 추천되는 검사입니다. 검사 키트에서 노란색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면 균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2번 조직 검사입니다. 내시경 도중 위 점막 조직을 채취하여 특수 염색을 거쳐 헬리코박터균의 유무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채취된 조직의 위치나 개수, 검사 전 항생제 복용 여부, 병리 판독 의사의 숙련도 등이 검사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번 균 배양 검사가 있습니다. 본 검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기에는 검사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널리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균 치료에 실패한 경우나 내성균 여부를 알아보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혈청 항체 검사가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면 몸 안에 균에 대한 특별한 항체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 속에 존재하는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항체를 검사함으로써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체는 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못하며 다만 균 감염 여부를 평가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그러나 재균 치료에 실패한 경우나 내성균 여부를 알아보는 등 특별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요소호기 검사는 검사가 편리하고 정확도가 높아 헬리코박터균 감염 진단 및 재균 성공 여부를 판정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산 억제제나 항생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져서 이러한 약제를 중지한 뒤 2에서 4주 이후에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차 재균의 경우에는 위산 분비 억제제와 두 종류의 항생제를 아침, 저녁 하루 2회 7일에서 14일간 복용하면 됩니다. 치료를 받은 사람 중 약 70에서 80%는 재균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약제를 임의로 복용을 건너뛰거나 혹은 중단하면 재균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을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 재균에 실패한 경우에는 다시 약을 바꾸어서 1에서 2주간 복용을 합니다. 1, 2차 재균에 모두 실패한 경우에는 헬리코박터균 전문가에게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균 치료 시 부작용은 약을 먹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사와 물음변이 가장 흔한 빈도로 발생을 하며 약 10에서 30%에서 발생합니다. 하루에 두세 번 설사나 물음변의 경우에는 가급적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약을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식 맛이 이상하거나 혹은 쓴맛, 금속 같은 맛이 약 5에서 15%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발진이나 두드러기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부작용은 경미하거나 일시적입니다. 적은 확률로 혈변이나 심한 설사나 피부 병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페니실린 등의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도 복용 전 의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여 상의를 하고 복용을 해야 합니다.